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관망세 이어나갔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한 긴장감으로 시장의 거래 대금이 크게 줄었는데요. 이와 함께 우리 증시도 양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950선에서 마감이 됐고 코스닥 시장은 612선에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양 시장에서 모두 외국인과 기관들 매도 포지션 나타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시장의 경계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촉과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시장이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눌림목 내지는 조정 국면이 다시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이 연동되면서 실적이 베이스가 상당히 좋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 중심으로 저가 매수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에 걸맞는 종목이 코엘 패션입니다. 2분기가 매출 단으로 봐서는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견조한 실적이 나왔었고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12개월 선행 기준 PER이 한 8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 성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 매출과 영업이익단이 각각 전년 대비 14%와 그리고 영업이익단도 전년비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익 안정성이 상당히 높고요. 의류 상장사 중에 수익성이 가장 좋은 종목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탑픽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다른 의류사들이 PER 밸류에이션이 12배에서 15배 정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콜패션은 한 8배 정도 수준에서 상당히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크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장사 의류사 업종 중에 수익성이 가장 좋은 국면에서는 밸류가 이미 이야기됐던 탑픽 종목들 버금가는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 또한 강화될 전망이고요. 올해 예상되는 순현금이 약 269원 정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분기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2분기 매출에서는 20% 이상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도 17% 전년 대비 성장을 했습니다. 2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신제품에 대한 효과가 있었고요. 3, 4분기로 넘어갈수록 분기별 우상향 그림은 여전히 매출과 이익단에서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패션과 그리고 의류 그리고 자파 부분 또한 각 사업부마다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주 부진에 대한 방어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이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매출 부분이라든지 신규 카테고리 확장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성장성까지 겸비한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반기부터 매출 규제가 발생하면서 언더웨어 관련된 캘빈 클라인 관련된 이슈가 3분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의류 성수기 효과가 되고 있고요. 또한 의류 업종이 4분기가 본격적인 성수기라는 점에서는 하반기까지 연속적인 실적 상향이 충분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은 현재가부터 눌림목 구간에 6,300원 구간은 매수 구간 그리고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6,2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차장님 어제 지소미아가 파기됐습니다. 오늘 시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을까요? 지소미아 종료는 호재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배제할 수 없다고 저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과거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관련 이슈가 단기적인 영향을 주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큰 영향은 실제적으로 지소미아 영향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어떤 파월의 입에 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소미아 같은 경우도 2016년 말에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2016년도 이전에는 없었던 협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내 시장이 지소미아 때문에 빠진다는 논리는 사실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없었던 시절에도 있었는데 지소미아가 지금 관련해서 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가가 붕괴된다는 의미 일부분은 조금 다소 과장된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목할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의 행보인데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완화 그리고 ECB의 적극적인 보양책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은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지에 따라 매매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23일
오늘 파월 연준의장 발언에 대한 기대가 약화됐다는 점이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미국 증시 마감을 앞두고 미국 장단기 금리차가 재차 역전된 점도 국내 시장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부담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물 출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시장 오늘은 눌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20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글로벌 증시에서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정도 주가 부분이 빠진다면 다시 가격적인 부분이나 통화 완화 정책을 바라보고 매수세가 또 유입될 수 있다는 점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다소 주가가 1900포인트부터 1970원짜리까지 올라왔다는 점에서는 현금 비중이 조금 높아져야 된다는 점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조정 시에는 다시 저점 매수 박스권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아시아 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백은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차동환 차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8월 16일에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들인데요. 일단 신일산업 5.59%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같은 날 주셨던 다날은 3.73%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9일에 주셨던 이 두 가지 종목은 모두 두 자리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CJ시푸드는 18.95%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이 에로티베큐은 13.39%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6.8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이어서 백은한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8월 13일에 주셨던 나노캠텍은 0.31%, 그리고 8월 9일에 주셨던 메디포스트는 8.44%, 그리고 8월 9일에 주셨던 두산인프라코어는 7.5%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김재성 팀장의 선익 시스템이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제 수익률 10.59%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7위에는 이창원 본부장의 더구전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8월 14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수익률 11% 이상 가져갑니다. 그리고 6위에는 하체기위원회 SAT 다시 올라왔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12% 이상 가져가고 있고 5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에로티베큐 올라와 있습니다. 8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13%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이창원 본부장의 동원수산 올라와 있습니다. 8월 7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16%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 함께 보시면 김재성, 차동환 차장의 CJ시푸드 올라와 있습니다. 8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18% 이상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이창원 본부장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2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시노펙스가 새롭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 기록하면서 현재 목표가를 터치했고요. 51%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동환 차장님께서 8월 9일에 CJ시푸드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19% 가깝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당시 목표가 4,200원 주셨었는데 4,000원 터치하면 절반을 매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현재 조금 가격이 내려온 상태인데 어떻게 좀 전략 가져가면 될까요? 예, 일단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4,000원의 절반 매도 사인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조정을 받게 된 이유는 이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서해 쪽으로 해서 방사능 오염수가 또 방출이 될 수 있다라는 약간 위심성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조정을 같이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다시 한번 그 의심을 제기한 그 사람의 인터뷰를 들어봤을 때 공장에서 그 방사능 오염이 의심이 되는 거고 사실 방사능 오염이 바다로 유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제 북한의 그런 소식들에 대한 내용은 아직 사실 무근으로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움직임을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일 지소미아가 이제 파기가 되면서 아마 금일 이제 증시를 봐야겠지만 이제 애국 테마주나 이제 또 수산주에 대한 움직임을 또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절반 매도를 하고 이제 유지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상승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지 관점 제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리뷰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은한 팀장님께서 8월 9일에 메디포스트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8%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또 오늘 메디포스트 측이 뉴무스텝에 대해서 미국의 FDA 패스트트랙에 지정받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좀 주가에 영향이 있을까요? 네, 메디포스트는 추천드린 이후에 큰 등락폭이 없이 꾸준히 조금씩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바로 어제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메디포스트의 치료제인 유모스템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패스트트랙을 알아보고 갈 건데요. 패스트트랙이란 FDA의 신약 신속 심사 프로그램으로서 심각한 질환의 치료제로서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효과가 부족한 경우 빠르게 신약 도입을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뉴모스템이라는 치료제는 기관지 폐의 형성증이라는 질환의 치료제인데요. 이 질환은 인공환기요법과 산소 치료를 받은 미숙아에게 발생하는 만성 폐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키거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지만 현재 별다른 치료법이 없어서 메디포스트의 유모스템이 패스트트랙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되면 임상 단계별로 FDA와 많은 미팅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요. 다양한 개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동반 심사를 통해서 개별 사안별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검토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선 심사 대상이 될 경우에 허가 심의 기간이 기존 10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글로벌 진출이나 차상위 임상 진행 등의 여러 가지 빠른 기간 내에 메디포스트가 좋은 방면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 패스트트랙의 지정 종목 중에 우선 심사 대상의 확률은 90%가 넘고요. 바이오 부문의 기업이라 불확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계속적으로 조금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큰 폭의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가격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오늘 어제 지소미아 협정과 관련해서 장이 조금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 공시가 나왔던 만큼 오늘은 메디포스트의 좀 흐름 계속적으로 지켜봐도 무방하실 것 같고 오늘은 조금 큰 등락폭은 아니지만 조금 상승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원 차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지수는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반면에 외인과 기관의 수급들은 썩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루에 약 8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500억, 1000억 정도 이상의 좀 순매수를 보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오히려 반대로 1000억 이상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일도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00포인트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17포인트를 돌파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야 됐는데요.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18포인트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제 외인 매도세로 인해서 결국엔 617포인트를 지지를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수 흐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좀 저점 구간이라고 예상이 되는 반면에 외인과 이제 기관들이 이제 스마트성 머니에 이제 그 받쳐주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좀 관망 모습을 이제 강망 모두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오전부터 따라가는 그런 매매보다는 장이 끝날 때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 그런 종가로 이제 좀 접근하시는 방향으로 제시를 해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소미아 이제 파기로 인해서 아마 또 시장의 이제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일본의 이제 그런 입장보다는 미국의 입장을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이제 삼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을 이제 지원을 하고자 또 다른 이제 준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관세 부과나 좀 더 애플에 유리한 입장을 하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에 영향을 주게 되게 되면 이 또한 또 지수에 영향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그 흐름들이 좀 좋지 않을 수 있는 모습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종가 부분에 접근하신 방향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매수할 분들은 종가에 좀 매수를 해보아라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께 오늘 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슈가 있었던 미중 무역이나 일본과의 경제 문제 등 일정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큰 등락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바로 지소미아 종료 부분과 함께 일본과의 대립이 조금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증시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환율 또한 조금은 하락세로 나오고 있지만 전일 또 상승을 하게 되면서 불안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장은 조금 관망세, 혼조세를 보일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적인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도드라져 보이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띄고 있고요. 하지만 외인들은 하루 걸러 지속적인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외인과 기관, 수급에 조금 신경을 쓰시면서 오늘 또 금요일 장이다 보니까 무리한 매매는 조금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8월 23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장 이후에 지소미아가 파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증권사에서는 시장의 분수령은 28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한일 양국이 서로를 향해서 이 보복 조치를 번갈아서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28일 비전략물자 한국 수출에 대한 규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증권사에서는 일본은 우리 산업계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화학, 플라스틱, 기계 등의 분야가 경쟁력에 일본 대비해서 절대 열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우려도 현재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삼성전자 1% 가깝게 하락하면서 44,000원대 이탈됐습니다. 43,700원에 출발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강보합권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74,0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약보합권 0.4%의 하락세 12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네이버는 오늘도 상승 흐름 탑니다. 이제 15만 원 선까지 바짝 다가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14만 9천 원에서 시장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모비스가 여전히 6위권 그리고 7위권에는 LG화학 자리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오늘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15만 원 선도 위태해 보입니다. 9위권에는 신한지주 그리고 10위권에는 SK텔레콤이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23만 6천 원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하락 출발합니다. 일단 코스피는 0.5% 빠지면서 2분 만에 10포인트 빠졌고요. 1940선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 넘는 하락세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급락세 605포인트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넘는 급락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제 4만 1,000원대 이탈됐고요. 4만 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 넘는 급락세로 시장 출발합니다. 18만 1,000원대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고 4위권에는 펄어비스 약보합권 그리고 5위권에는 여전히 KMW 올라와 있습니다. 0.86% 하락세 57,800원에 거래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6위권 그리고 SK머트리얼즈가 휴재를 제치고 다시 7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18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휴젤이 2% 넘는 급락세 나타냅니다. 최근 이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6만 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1% 넘게 하락합니다. 이번 주에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했습니다. 6만 원대 겨우 지켜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HLB가 다시 10위권까지
9,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4% 급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어제 4만 원대가 회복이 됐었죠. 오늘은 4만 원대 이탈되고 3만 9천 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동환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MK전자입니다. 예, 동사는 반도체 패키지의 핵심 부품인 본딩 와이어 및 솔더블 등 전자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우리나라 본딩 와이어 산업은 1980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80% 수입에 의존을 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양적, 질적,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면서 현재는 국내 수요의 90% 이상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인 본딩 와이어는 반도체 리드 프레임과 실리콘 칩을 연결하여 정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부품으로 반도체 생산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본딩 와이어는 머리카락 평균 굵기의 5분의 1 정도 되는 미세선으로 고강도이며 고열에서 오래 견딜 수 있는 기술력이 요구되는 제품으로 기술 및 품질의 난이도로 인해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또한 당사의 생산 제품인 솔더블은 반도체 패키지와 PCB판을 접착하거나 플립 칩에서 칩과 칩 사이에서 연결하여 정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재료로서 패키지의 고집적화와 고기능화에 따라서 점점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를 추천드린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일본 수출 규제에 따라서 반도체 소재 국산 기대감으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인데요. 첫 번째로 세계 본딩 와이어 시장은 현재 4개의 공급 업체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공급 업체로는 일본의 다나카 금속, 독일의 헤리우스 그룹, 한국의 MK전자, 일본의 니폰 금속만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동사는 2018년 중국 시장 신규 고객 개발 및 안정적인 품질로 세계 시장 점유율이 22.2%를 달성하여 글로벌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동사는 8월 21일 리버스 리플로우형 심재 및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 방법 특허를 발표를 하였는데요. 기존 방법인 CCSB는 일본 경쟁사를 포함하여 솔더블 생산 업체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경쟁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 사물 인터넷, 5G 등 전자제품 소형화와 고성능화에 의해서 한계성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번 특허 발표로 인해서 동사가 세계 최초로 100 마이크로미터 제품까지 제작할 수 있으며 생산성이 높아 제조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어 소형화와 고성능화의 한계성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상품 경쟁력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인 반도체 국산화가 이슈가 되면서 동사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실적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매출이 약 7천억, 영업이익이 1,700억을 달성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1,700억대였습니다. 따라서 저도 동사를 분석을 해왔을 경우에는 굉장히 저평가라 해서 놀랐었는데요. 하지만 재무자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분법에 따라서 주사업인 전자부품의 생산 실적보다는 종속사인 한국토지신탁을 포함해서 다른 금융투자로 약 85% 이상의 부분이 실적으로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과는 큰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저평가로 인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테마성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을 살펴보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서 2015년까지 약 10년 동안 강력한 저항대가 6,800원에서 7,000원 부근이었습니다. 이러한 저항대를 2016년에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13,700원까지 상승 후 현재는 8,200원대로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과거 10년 동안에 이 강력한 저항대가 현재는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얼마 전 6,9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추세 전환 및 매물 소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7,700원까지 단기 박스권을 보일 수 있겠지만 현재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6,6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컬러레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2013년 10월 해외 상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홍콩 지주 회사로서 화장품용 진주 광택 안료와 운모 파우더를 연구 개발, 제조와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더불어 연간 5,000톤 규모의 화장품용 진주 광택 안료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진주 광택 안료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진주 광택 안료는 입사, 반사, 투사, 굴절 등
빛의 간섭 효과를 이용하여 진주 광택 느낌을 연출하는 것으로서 색조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데요. 특히 색조 화장품 시장은 성장 잠재력은 중국에서 더욱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으로는 중국의 빠른 도시화 전개와 중국 경제의 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증가로 위생 개념 확대와 외모에 대한 관심 증대가 화장품 수요의 성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세계 진주 광택 생산량이 5% 수준임을 감안을 했을 때 중국 내수 화장품 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진주 광택 안료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진주 광택 안료 시장은 연평균 15%의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동사는 잠시만요. 네, 네. 동사는 이제 진주 광택 안료는 상대적으로 높은 영업 이익률 시연이 이제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유는 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천연 운물을 가져와서 파우더로 만드는 공정과 파우더를 펄로 만드는 공정이 있습니다. 파우더를 수입해서 최종적으로 펄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동사는 운무 자체를 가공하여 파우더를 직접 만들기 때문에 원재료 내재화를 통해 높은 영업 이익률을 실현이 가능합니다. 동사는 이미 제품은 이미 미국, 유럽 등 세계 제품 화장품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로레알, 에스티로더, 유니레버, 존슨앤존슨, P&G 등 글로벌 대형 화장품 기업들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 부분을 살펴보면요. 2017년도 영업이익이 275억, 당기순이익은 237억, 2018년 영업이익이 279억, 당기순이익이 265억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크진 않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도 작년 2018년 1분기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018년 기준 최고가 4,000원에서 현재는 1,450원으로 과도하게 하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실적 대비 시가총액도 현재 800억대로 굉장히 이제 저평가입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000원, 손절가는 1,2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MK전자 그리고 컬러레이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이 포스코 케미칼은 2차 전지 관련 기업으로 크게 내화물, 노제, 플랜트 사업과 양극재, 음극재를 생산하는 라인 케미칼 두 개의 사업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주요 고객사로는 모기업인 포스코, OCI 등이 있어서 계열사에 대한 매출이 발생합니다. 또한 2010년에 진출한 양극재, 음극재 사업은 2차 전지를 생산하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볼 만한 것은 양극재, 음극재입니다. 음극재는 국내 유일 포스코 케미칼의 독점 생산이고 고수익성 제품입니다. 그리고 양극재는 시장 볼륨이 크고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핵심인 부품입니다. 현재까지 음극재보단 양극재에서 폭발적인 수요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음극재 매출은 2019년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8년도 말 생산 능력이 24,000톤이었으며 19년도 말에는 44,000톤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연말 생산 능력은 그 다음에 매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2020년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는 2019년 2분기부터 본격적인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생산 능력 증가는 2020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2018년 말 기준 9,000톤에서 2019년 말 15,000톤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생산 능력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는 전량 LG에 공급이 되고 있어서 수급 또한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양극재와 음극재의 성장은 굉장히 뛰어나다 보시면 되겠고 이 두 배터리를 같이 영위하는 기업은 포스코 케미칼밖에 없습니다. 지금 약간의 영업이익 부진이 조금 예상은 되는데 이는 배터리 사업 분야가 아닌 다른 사업부의 실적이 좋지 않아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포스코는 전체 투자 계획 중에 2차 전지 소재 분야에 올해 3천억 이상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미 상반기 양음극재 설비 증설에 1,140억 원을 투자 집행하였으며 이러한 투자 완료 후에도
추가적인 투자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포스코 케미칼의 주 사업이 배터리 소재 사업으로 전환될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계속적인 2차 전지 업체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있어서 포스코 케미칼의 생산력 증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곧 매출액으로 연결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할 동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여지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2,5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드릴 종목은 다원시스입니다. 다원시스는 국내 유일하게 핵융합 전원장치를 공급하는 특수 전원장치 제조 기업으로서 15년도에는 이제 서울 지하철 전동차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철도 차량 기업으로 이름을 알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인 다원메닥스에서는 암 치료기 개발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처럼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융합 사업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국가에서 주도하는 초고도의 산업입니다. 핵융합을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핵의 융합을 통해서 태양과 같은 에너지를 생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사업에 다원시스가 핵융합 전원 장치를 공급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원시스에서 핵융합 전원 장치 또한 주요한 사업 부분이지만 조금은 철도 사업에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철도 사업은 다원시스의 매출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동차 제작 사업은 독점 사업으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 서울 지하철 200대 공급과 18년도 한국철도공사에서 전동차 공급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전동차 제작 기술력의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 이후 현재 19년도 들어와서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재무적으로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와 신안산선 전철 사업을 1,477억 원가량의 수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번 연도에도 좋은 실적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국내 전동차 수요가 향후 5년간 연평균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며 신규 전동차 교체 수요만 내년 6,565억 원 규모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존철의 노후화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전동차 수주 계약을 다원시스에서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평가가 되고요. 이에 따라 다원시스는 전동차 생산 능력 증감을 위해서 전북 정읍시에 생산 공장을 신축하면서 미리 준비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인도 동남아, 서남아 시장에서 기술 이전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고 먼저 인도 시장 개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인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예상되고 현재 주가는 8월 6일 신저점을 기준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급 또한 현재 좋은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외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최근 기관 또한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매력도 또한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도 매력도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2,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휴니드입니다.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방력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에 이 전술 통신 장비 업체인 휴니드가 현재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동원 사장님께서는 휴니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술 통신 장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영위하고 있는 방산 및 한국전자 업체인데요. 그 전소미아 이제 파기로 인해서 금일 오전 이제 방산주들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거래량이 이제 63만 주 정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거래량은 충분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저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8,150원과 7,700원 부근에 지지 라인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소미아 파기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일부러 이제 테마성으로 이제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종가의 부근에서 이제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하셔서 다음 주에 매매를 실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어제 뜨거운 종목이었죠. 오늘도 16%대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인보사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백운환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네. 코오롱 생명과학이라 하면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오롱 인보사 사태, 주주들에게 굉장히 큰 타격을 입힌 종목인데요. 전일 코오롱 생명과학이 인보사에서 미국의 임상교수의 인보사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논문을 남기게 되면서 어제 상한가에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보사 사건을 잠깐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이 약품은 이제 세계 최초로 세포 유전자를 통해서 골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한 약으로 식약청 허가를 받은 제품이었는데요. 하지만 인보사 사태는 원래 인보사에 포함되어야 할 2개의 세포 중 하나가 다른 종류의 세포가 포함되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잘못 들어간 다른 세포의 종류가 무한정 분화되는 종양원성을 가진 신장세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는 크게 하락을 했었고요. 인보사 처벌을 받은 환자들과 소송, 그다음에 식약청과의 소송, 인보사 간의 공시 번복으로 인해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떠안으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 모습이었는데요.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이전에 주기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어려운 상황이었고 주가의 회복에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일 미국의 유명 정형외과 학술지에서 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인보사의 내용이 나오면서 안정성과 효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현재 투약을 한 환자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사견으로서는 지금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가 너무 크고 현재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임으로 인해서 주가 회복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오늘까지 조금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조금은 경계를 하시면서 주가 흐름을 계속적으로 체크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백은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께서 8월 12일에 오로라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7%를 넘어섰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애국 테마주라고 불리우는 종목들은 그 위아래 폭이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지금 모나미나 하이트진로 홀딩스 오늘 또 급등을 하는데 고점 대비 꼬리 달린 모습을 보시면 멀미가 나서 정말 그거를 그냥 그네 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놀이기구 중에 굉장히 심한 것 잘 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심한 놀이기구를 못 타는 사람들은 아예 그걸 올라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러신 분들은 그 멀미 나는데 그런 종목을 타면은 정말 구토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에게 맞는 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오로라 같은 종목은 사실 회전목마 같은 종목으로 비유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고 막 어지러운 거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 오로라 같은 스타일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꾸준히 이렇게 급등락이 막 폭이 엄청 크고 테마에 휩쓸리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그냥 자기 일을 하면서 파이가 커지면 커지는 대로 그만큼 반영이 돼서 그냥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는 업체라 약간 타이밍을 잘못 잡더라도 애국 테마주는 사실 고점에 딱 잡아버리면 또 순간적으로 20% 손실이 나버리고 그럼 또 당황해가지고 또 돈을 더 투입하게 되고 그럼 더 악화되고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매수하는 시점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시장에서는 되게 안성맞춤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디즈니도 보시면 우리가 보는 영화가 다 디즈니 영화고 애들이 디즈니 장난감 막 사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 영화를 보고 너무 귀엽고 이쁘고 재밌고 이러니까 사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로라의 신비 아파트라던가 유우와 친구들을 보고 그게 또 이제 그 상품 매출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런 그 거대한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탄생될 수 있지 않나. 그 길을 향해서 그냥 꾸준히 가고 있어요. 그 중에 어느 순간에 들어가더라도 뭐 일반 평균, 시장 평균 수익률 이상은 나오는 그냥 기업이죠. 그래서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종목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인터로조입니다. 그 수지 씨의 그 컬러 렌즈 낀 그 어떤 포스터나 이런 거를 보면서 여성분들이 나도 저런 그 아름다운 눈을 갖고 싶다. 우리가 뭐 어떤 백인이나 유럽인들처럼 그렇게 색깔 있는 눈을 갖고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동양인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커버하는 게 뭐 컬러 렌즈나 이런 거를 많이 끼잖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화장을 하지만 화장을 하고 또 거기서 어떤 뭐 활용점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컬러 렌즈를 껴가지고 좀 더 눈을 막 신비롭게 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렌즈 전문점이 많이 생기고 그 클라렌이라는 브랜드의 그 수지 씨 모델로 해서 컬러 렌즈 포스터 걸린 거 많이들 목격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클라렌 그 이름은 영어 이름인데 이거 외국 회사인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니까요, 우리가 그냥 렌즈 전문점 가서 그냥 사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바슈롬이나 쿠퍼비전 이런 거는 누구나 다 들어봤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렌즈도 바슈롬 거 뭐 이런 거 쿠퍼비전 거 사고 렌즈액도 다 그런 걸 사거든요. 근데 클라렌이라는 브랜드는 인터로조라는 국내 기업이 만든 브랜드거든요. 근데 그게 국내에서 2위예요. 아까 전에 바슈롬이나 뭐 쿠퍼비전 그리고 아큐브나 알콘 이런 그냥 이름만 대도 렌즈 안 끼는 사람도 이름은 아는 기업들이 전 세계 80%를 장악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그냥 맨 땅에서 시작해서 2위를 차지했다는 건 엄청난 성과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수출기를 열기 시작하고 10년 내에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지 뭐 수지 씨를 모델로 해가지고 그거를 뭐 굉장히 파이를 키웠다. 뭐 그것도 굉장히 처음엔 작용을 했지만 이제는 사실 뭐 수지 씨를 모델로 해서 사람들이 그걸 쓰는 게 아니라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그게 좋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 씨가 이뻐서 컬러렌즈가 이뻐서 처음에 사용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눈에 이상이 오고 막 각막 이상이 온다. 그러면은 아무리 수지 씨가 좋아도 제품은 안 쓰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 인지도를 넓히는데 먹혔고 그 다음에는 품질이 인정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인터로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인지도도 높아진 상태에다가 품질력도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가격도 그 뭐 외국 거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렌즈 전문점이 주변에 강남역이나 홍대에 많이 생기는 거를 목격하신 분들은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되는 회사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2,000원, 목표가는 3만 원입니다. 네, 인터로조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9시 5분경에는 1940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8포인트 정도 올려내면서 하락폭을 조금씩 만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나쁘지 않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사고 있습니다. 소폭이나마 사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이 157억 원가량 사고 있고요. 개인이 200억 원 가까이 매도하면서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1% 이상 상승하면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3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74,7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현대차는 0.8%의 상승세 12만 5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이버 장 초반에는 14만 9천 원대까지 오르면서 15만 원대까지 바짝 다가섰지만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14만 7천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모비스 0.4%의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24만 1,500원대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LG화학 약보합권, SK텔레콤도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셀트리온 이 장 초반에는 1% 넘는 낙폭을 기록했지만 현재 모두 만회하면서 15만 2,500원대까지 모두 회복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610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9시 3분경에 607선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을 조금씩 만회하면서 610선까지 올랐고요. 수급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 이끕니다. 2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매도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헬릭스미스까지 모두 하락세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는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나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던 헬릭스미스 3% 넘는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3만 5천 주가 넘는 공매도 물량이 쏟아졌는데요. 헬릭스미스에 몰렸던 이 자금이 HLB로 몰려가는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18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4위권 오늘 3% 가깝게 급등하면서 이제 18만 원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KMW도 오늘 강합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매도로 5만 원대에서 횡보가 됐었는데 오늘은 3% 이상 급등하면서 단숨에 5만 8천 원 선에서 6만 원대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메디톡스 1% 이상의 상승세에 흘러갑니다. 37만 원대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고요. 휴젤은 1% 가까운 하락세, 그리고 SK머트리얼즈 오늘 잘 갑니다. 1% 이상 상승하는데요. 이 장중한테는 7위권까지 올라왔다가 8위권까지 빠진 상황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1% 가깝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HLB 장 초반에는 3만 8천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4만 원대 회복이 됐습니다. 어제 미국 FDA로부터 임상 2상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면서 10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흐름,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시 1210원대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규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아이마켓 코리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장세 자체가 좀 약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가격이 좀 강세로 나와갖고 현재 400원 정도 이제 플러스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 회사의 어떤 흐름, 그리고 어떤 전망,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한번 보면서 한번 일단은 이 주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번에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을 다 발표를 했죠. 이제 아이마켓 코리아를 보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출도 한 21.8%, 영업이익이 17.8% 이렇게 이제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 올해는 상반기 어떤 호실적, 2분기 호실적,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반기도 가면 갈수록 또 호실적이 따라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거는 어떤 소모성 자재를 구매 대행한다. 그래갖고 MRO 업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모성 구매 대행을 하면서 실적이 좋았던 거는 역시 이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다회사의 안영케어, 의약품 도매와 관련된 안영케어가 실적이 향상되면서 좋아졌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과거에는 삼성전자 계열사로 있다가 인터파크에서 인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주 구성을 보더라도 인터파크가 40%에 이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8.1%를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계열사의 의존도가 높다가 지금 국내 한 850여 개의 고객사를 두고 있는 그런 거로 과거 이제 삼성에서의 탈피되면서 그동안의 어떤 리스크를 이제 해제하고 새로운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영업을 해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매 대행이라는 거는 우리 어떤 회사가 어떤 매출이나 개발이나 어떤 필요로 하는 거를 할 때 이런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싸고 빠르게 그리고 원하는 물건을 적시적소에 조달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회사 자체에서 많은 비용과 인력을 들여서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아이마켓 코리아나 이런 데 의뢰해서 구매를 대행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이제 변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자체,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거죠. 국내만 해도 이런 MRO 시장 자체가 한 20조 정도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20조 정도의 그 캐파를 갖고 당사가 한 13.4%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그 매출의 그 비중과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이런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거는 아이마켓 코리아는 또 고배당주 2018년도 배당 수익을 보더라도 6.5%의 배당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 배당 수익 또한 괜찮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지금 현재 흐름은 한 2, 3년간의 상승 흐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이클 매매라든가 꾸준하게 흐름에서의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추세를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또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 나올 때 쫓아가는 것보다는 하락 시 또 조정받듯이 저점 매수를 유지한다 그러면은 계속 포트에 담아둘 수 있는 아주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또한 뭐 현재까지 드리겠지만 장중 저점 그리고 거래량이나 이런 것이 급등해서 많아지면은 매도 이런 식으로 취하면 되기 때문에 장중 저점에 한번 매수해보자 이런 판단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9,3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반장의 쾌도난마 시간 이어갑니다. 이정미 멘토 회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반장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이 뭐 다들 예상을 하셨겠지만, 크게 뭐 종목별로 차이가 편차가 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지수가 우리가 예상했던 595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마지노선 자리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가 이탈이 되고 있지가 않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봤을 때 시장이 충격파는 가해졌지만 하방에 대한 어떤 지지력 테스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595포인트 손절가 라인으로 잡으시고 시장의 흐름 속에서 지금 뭐 다들 아침 오전에 나왔었던 또 전일에 이슈가 터졌죠. 지소미아 관련 이슈가 시장에 반영이 되는 모습인데 크게 밀릴 줄 알았습니다. 저 역시도 크게 밀릴 줄 알았지만은 생각보다는 시장이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주목해야 되는 종목은 아침부터 강세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네. KMW 어제 제가 매수 추천을 드렸죠. 죄송합니다. KMW를 전에 매수 추천 드리고 5일선 잡고 한번 매수를 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수익권으로 접했기 때문에 앞에 KMW가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죠. 이렇게 되면은 입절가를 이제 붙이면서 들어가는 게 되겠죠. 입절가 라인은 59,500원, 59,500원 라인을 입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5G 쪽에서의 일단 대장 역할을 톡톡해지고 있는 이 KMW가 지속적인 우상향 그림을 보여준다면 시장에 매우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주도주가 꺾이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만큼 시장에 중대한 시그널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지소미아 이슈 때문에 뭐 반발 매수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급등 파동이 일단 나오고 있는 종목이 모나미죠. 모나미입니다. 이 모나미가 오늘 20일 이동평균선 장악하면서 튕기는 그림인데, 이 지소미아 부분은 일단은 30일 유예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내에 철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하루 그냥 움직였다가 많은 흐름이 전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지소미아 관련 수혜 섹터로 이제 불매운동 관련 섹터들이 오늘 조명이 됐는데, 섣불리 지금 따라 붙는 매매는 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은 반등을 이용해서 좀 물량을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신성통상이라든가 쌍방울, 그다음에 뭐 일치테크라든가 기타 등등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데, 만약에 오늘 모나미라든가 쌍방울
지속적인 강세 흐름이 나온다면 이 TBH 글로벌 같은 기업들도 자리가 20일 이동평균선에서 눌림목 주고서 지금 튕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신에 리스크 관리는 3,000원 라인 20일 이동평균선을 잡고서 대응하는 전략이 좋겠죠. 일단은 이런 흐름들이 시장에서 오늘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의 확률과 상승 가능성 확률은 이쪽이 일단 있다. 그리고 어저께까지 계속 강세를 보여줬었던 HLB, 제가 제안드리고서 누적 수익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누적 수익 굉장히 크게 났고 이런 저점 구간에서부터 좀 트레이딩 대응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계속 흐름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슈는 어제 전일 다 아셨을 거고 이슈들은 다 나왔었죠. 그래서 이상 부분이 허가가 나면서 강세가 나왔는데 매물 공백이 있었던 자리가 5만 원권이에요. 이 HLB가요. 이 HLB가 5만 원권이 강세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러니까 대신에 여기가 최종 목표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왜냐하면 위암 임상 3상에 대한 NDA가 잘 결과가 나와야 원래 주가로 회복이 가능한 것이죠.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흐름을 계속 가져가시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5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따라 올라오는 그림이 되겠죠. 5일 이동평균선이 내일 정도 되면 이제 주가에 붙이는 38,000원 라인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입절가를 38,000원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시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끌고 가시고요. 만약에 오랫동안 저 높은 가격에서 매수해서 혹시라도 HLB를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마이너스가 크게 나와 계신 분들은 이 흐름, 반등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0월달 NBA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행 부분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한번 끌고 가는 전략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에서 또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군들이 일단은 5G 체크가 됐죠. 오늘 시장 주도 섹터 5G 체크가 됐고 바이오도 체크가 됐는데 오늘 제가 강력하게 제2의 HLB 누적 수익 크게 나왔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 제2의 HLB로 부상할 수 있는 바이오 한 종목을 좀 공략 포인트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맵신이라는 종목이에요. 파맵신도 고점 대비 충분히 밀렸고요. 이중항체 섹터들이 전 세계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가 부합되는 종목들, 글로벌 이슈에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되는 종목들은 지금 이럴 때 쌀 때 사두면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HLB도 바닥권에서 굉장히 흔들흔들거릴 때 제가 제안을 드렸었고 파맵신도 지금 자리 괜찮습니다. 매수가 지금 35,900원에서부터 34,300원까지 35,900원에서부터 34,3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신호가 이제 시그널이 상승 시그널이 나온다면 1차 목표가는 43,000원까지 보시면서 20일 이동평균선 손절 라인 20일 이동평균선인 33,400원 33,4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파맵신 제2의 HLB가 될 수 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더 튼튼한 쪽은 파맵신이라고 보는데 주가의 어떤 바닥권을 빠져나오는 측면에서 패턴이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일단 어제 강세 보였었던 섹터 신라젠도 한 번 더 보고 가죠. 신라젠도 윗꼬리가 달리면은 종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치고 가는 흐름 계속 전개가 되고 있죠.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5일 이동평균선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5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간다라면 보유자들은 반등을 지속적으로 노리면서 대기하시면서 가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모처럼 안에 오이 솔루션 한번 봐야겠네요. 오늘 뭐 시장이 예상보다 다 강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어서 굉장히 우리 투자자분들도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오이 솔루션이
이탈이 안 되고 버텨줬습니다. 그죠? 오이솔루션이 전저점이 붕괴되면은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됐었는데, 일단은 오늘 양봉으로 돌아세우면서 5일 이동평균선 위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찍고 넘어가는 자리 53,400원 라인이 되겠죠. 53,400원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6만원권까지의 반등은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KMW가 오늘처럼 강세를 계속 유지가 된다면 모이솔루션도 따라가는 흐름이 지금부터는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종목별로 5G 내에서도 다양하게 뭐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빠지는 종목도 있고 흐름들이 그 안에서 섞여 있죠. 눈피와 낮음의 차이입니다. 먼저 간 종목, 눌림목이 나온 종목의 차이니까요. 순차적으로 5G도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섹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흐름 보시면은 후성과 켄트로스, 솔브레인, 동진세미캡 상승이 가다가 멈추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사실 지소미아 이슈가 터져서 나왔으면 더 강세를 보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단기간에는 현재 이쪽 소재 섹터들, 반도체 소재 섹터들은 당분간은 조정을 계속 보이겠다는 의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진세미캠, 후성, 솔브레인 3총사를 필두로 해서요. 일본 반사 이익 수혜로 거론됐었고 반도체 소재 국산화 이슈로 거론됐었던 종목군들은 이제는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한 때고 오늘 같은 날 반격이 못 나와줬더라는 것은 일단 탈락이고요. 이 이슈가 마무리되고 본연의 가치로 움직이는 시기가 왔을 때 드라이브가 다시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 관점에서의 우리가 기대했었던 그런 파동은 힘들어 보이고요. 비중 축소가 좋아 보입니다. 지금 비중 축소가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 반도체 소재 쪽이요. 말씀을 드리고 지금 RFHIC 자 5G 화웨이 쪽이죠. 살려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으로 5%대 양봉이 올라서면서 1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해줬죠. 1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해주면서 강세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KMW가 강세로 돌변하면서 오늘부터 포착되는 흐름들이 조정권에 있었던 종목군들 5G들도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이쪽 섹터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 시청자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5G 종목군들도 이제는 반격에 나설 차례가 다가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들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대장주, 주도주를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따라가야 되겠죠. 어찌됐든 5G 현재 대장은 KMW가 맞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에이스테크 역시 5G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가 이쪽 121선 눌림목이 잘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쉬운 건 현재 에이스테크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 못했어요. 거래량이 좀 터져 올라와야 추세를 돌릴 수 있는데 오늘까지의 패턴으로 봤을 때 지지는 계속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잘 보유하시면 되고요. 신규로 좀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가 좋다. 저는 1차 매수를 오늘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관점이 아니라 조금 중기 관점의 패턴으로 좀 분할 매수해서 끌고 가는 매매를 해보시자라는 관점. 가격은 현재 9,160원인데요. 현재 가격 9,140원이네요. 9,140원에서부터 현재 가격에서부터요. 하단선까지 8,800원까지 열어두시고 분할 매수를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박스권에서 이 가두리 안, 이 밴드 안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이 거래량 터지기를 기다리는 전략. 근데 분할 매수 했는데
음봉으로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 반드시 리스크 관리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리스크 관리의 주요 라인 8,700원 라인을 리스크 관리의 자리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 된다면 1차 목표가는 1만 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H테크가 돌아 나오는 패턴이 나오려면 앞에 놓여있는 저항대들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과정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점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개인들 수급이 보시면은 마이너스 134억이 찍혔네요. 오늘 이번 주 들어서 처음 보이는 것 같죠? 이 시간대 항상 플러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개인들이 마이너스 134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 전개가 되면 시장은 계속 강세 흐름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오늘 지소미아 어제 장 끝나고 발표가 돼서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또 시장이 잘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들 마시고 시장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엔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